안녕하십니까. 날로 재미와 흥미를 더해가는 아재중잡. 중국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선물입니다. 선물. 네, 뇌물 선물. 아니에요. 예물. 네. 그렇죠. 중국어로 예물이라 그러죠. 리우. 그러니까 이거 이제 리우라고 일상적으로 중국말로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선물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혹시 그렇죠. 홍보일까 봐. 네. 뇌물일까 봐. 뇌물 될까 봐. 근데 중국에서는 선물이 사실상 굉장히 일상적인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좀 획일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 늘 주는 선물들이 획일화된 점이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선물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 그렇죠. 선물에 얽힌 의미는 무엇인지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선물은 절대로 하면 안 그렇죠. 됩니다. 네. 절대 줘서는 안 되는 선물, 네. 금기시되는 선물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우리가 진행을 하면 중국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선물 문화는 왜 발달을 했을까요, 선생님? 글쎄요. 이제 선물이라는 게 사실은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 방문을 하거나 네. 할 때 그때는 그 당시에는 뭔가 형식이 아니까 약간 우리 지난 시간 서유기 했던 기억나시죠? 네네. 서유기 마지막에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천축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불경을 주십시오 하니까 가섭하고 이 사람들이 그에 대가를 지불하셔야 하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요. 누가 맨입으로 뭘 달라 그래? 너도 뭐 갖고 왔어야지. 돈을 달랍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달라는 건데 그러니까는 그 무슨 말인가 한창 몰라보고 삼장이 나중에 이거 제가 장안을 떠날 때 이거 우리 태종께서 여기에 술을 부어준 술잔이 하나 있는데 그거라도, 그 네. 선물의 크고 작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자고 그거 하나에 그 많은 불경을 바꿔주거든요. 네. 내가 이번에 누군가를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가면 뭐 이상해요. 빈손으로 가면 이상하고 뭔가를 갖다가 주는데 그게 아주 큰 게 아니더라도 어떤 뭐랄까 나의 성의를 표시하는 거. 네네. 그런 마음을 표시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들은 사실은 곳곳에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조금 예를 들어 좀 과도하게 어떻게 잘못해버리면 뇌물이 되어버리니까 그건 좀 곤란하겠죠. 또 제가 중국을 가도 선물은 꼭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중국을 한번 가게 되면 사람 많이 알아도 참 골치 아픕니다. 중국 가는 비행기표를 왕복을 사요. 40만 원이에요. 호텔 예약을 해요. 15만 원이에요. 근데 중국에 갈 때 선물값이 90만 원 들어요. 아이고. 무슨 말인가 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제일 힘든 네. 거죠. 그러면 선물값을 아끼려면 일부러 사람을 적게 만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두 사람만 만나겠다. 다른 사람 비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갔다가 엄청 욕을 들었습니다. 요즘 이게 워낙 발달가 위챗에 우리말로 하면 무슨 스토리처럼 막 올라가는 거 네네네. 있죠. 중국에 딱 이틀 지나서 이제 내리면 창구로 도망가야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불이 나는 거예요. 너 중국 와 있냐? 이러면서 아니 이러면은 그럼 이 사진 뭔데? 이러면 캡처가 바바박 올라오는 거예요. 딱 걸렸구나. 예, 딱 걸리는 거죠. 네. 예, 그거 정말 그대로 당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은 못 하고 출장 왔다가 잠시 들렀다가 베이징 들렀다가 바로 왔다고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하는 거죠. 선물을 준비를 못해서. 사실은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빈손으로 가기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빈손으로 가게 되면 내가 꼭 밥을 사겠다라든지.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외국에서 하는 거 자기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또 민폐고 참 곤란하고 그래서 미리 아무리 작은 거라도 선물을 준비해 갑니다. 예. 그래서 그 선물은 일종의 인사, 네. 악수랑 똑같은 예법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뭐 가격이 중요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 사람한테 자신의 이제 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징표인 건데 요거를 이제 좋아하는 선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줄 때 그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중요시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물 자체가 아니라 그 선물이 담고 있는 의미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물건을 줄 때는 그 사람한테 그 의미를 전달해서 주는 설명이 필요한 거고 네네. 일상적으로 많이 주는 선물들 이런 선물들을 보면 다 그 선물들의 이름 그러니까 명사죠. 그렇죠. 이게 명칭. 예, 명칭에 그 의미를 담은 것들을 언어 선물로 유희. 주는 걸 좋아해요. 그게 뭘 생각하시면 되는가 우리 입시 치는 사람들 뭐 사주죠? 엿. 엿, 찰떡같이 붙어라. 네, 그리고 그런 또 것 같아요. 포크 잘 집어라. 네. 또 뭐 있습니까? 휴지 잘 휴지 풀어라. 풀어라. 그것처럼 바로 그런 언어 유희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선물 또는 중국인들한테 쉽게 주는 선물은 그 단어에 있는
문자적 의미, 그 다음에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어떤 태생적 의미의 색깔 또는 뭐 맛, 뭐 네.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편지나 장식처럼 말 그대로 물건으로서 내 마음에 그 정성을 너한테 전한다는 게 선물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는 선물들 뭐가 있을까요? 그냥 차하고 술하고 담배. 담배.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선물이라고 네.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좀 의미 없는 거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선물 리스트인 건데 고민 없이 우리가 사는 것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외국인을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는 요 안에서 물건을 고르면 일단 기본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산 담배, 예, 그 다음에 뭐 한국산 술, 술도 이제 줄 수 있다고 치면 우리 전통 홍주나 네. 한국산 그 레드 와인이나 머루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허연색 백주를 주는 것보다 색깔이 빨간색 술을 주게 되면 뭐 건강이라든지 행운을 기원한다는 의미가 하나 더 보태지기 때문에 술을 골라주실 때는 복분자나 머루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 색깔도 그렇고. 네. 그죠? 네, 빨개가지고. 저 술이 중국어로 발음이 뭐죠? 지오. 오래되었다는 말은 지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우리 두 사람 아, 관계는 그런 오래 지속될 수 의미도 있다라는 있군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제 제가 자주 선물하는 게 이제 복분자 술인데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에 이걸 먹으면 오줌빨이 담장을 넘고 요강이 뒤집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걸 중국어로 설명해 뭐 주시면. 한국말로 설명해도 대충 번역해주는 사람이 알아서 통역해주니까. 근데 이름을 갖다 이야기하면 돼요. 이거 한자 이름 문제냐고 약 이름이 복분자다. 복 네. 뒤집을 복. 네. 전복하다. 배가 전복되다 이러죠. 분 쟁반 어떤 쟁반 어떤 종족이 그 요강 말이에요. 요강 이러면은 이것만 먹으면 요강이 뒤집어진다고. 실제로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옛날에 한약재들은 이름을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한번 힘껏 쌓아서 요강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유튜브로 영상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 지금 우리 저 가능할까요? 맞바람이가 세대기라서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이쪽 분야에. 아니, 세대기 벌써 관심이 많으면 안 되죠. 한 20, 30년 지났을 때 관심이 있어야지. 지금은 당연히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귀 막아. 근데 우리가 이런 뭐랄까 약간 터부시하는 성문화 옛날에는 일부 시절에는 그게 굉장히 그 개방적이었을 때도 있거든요. 특히 약재 이름은 그런 파고지 같은 것도 이거 방송에서 우리 뭐 39금도 되죠. 그럼요. 지금부터는 광고 타임입니다, 여러분.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삼삼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파고지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약을 먹게 되면 깨트리다 찢어지다 네. 옛날 종이 옛날 종이를 찢어버린다. 산에서 절에들하고 조용히 공부하던 선비가 뭘 낮에 뭐 풀이라고 캐먹었는데 배가 고파갖고 잘못해갖고 이 풀을 갖다 약재를 캐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춘정을 못 이겨가지고 이 수응을 하는데 이 창호지 네. 우리말로 하면
벽에 창문에 붙여놓은 창호지가 찢어지더라. 뚫고 그 나가더라. 정도면 살인무기네요. 예, 파고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본다. 그것도 중국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뭘 하나 줬을 네. 때 그냥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의미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약간 보태주면 포장을 해야죠. 예, 자기가. 포장을 해주면 더 큰 의미가 돼 있는 전달이 선물이 되는 될 수 거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제품인 경우에는 옛날에 무슨 할머니가 뭐 자식이 아파가지고 어디서 산에 들어가서 네. 기도를 하고 케어갖고 이걸 해서 먹였더니 낫다는 전설이 있네요. 그렇죠. 요런 걸 해줬을 때 선물의 가치가 팍팍팍 올라가는 제 거죠. 스토리텔링을 개인적인 또 방법 하나 넣어주는 가르쳐 거죠. 드릴까요? 중국에 가면 중국에 없는 거 네. 특이하게 생각하는 거 제가 뭘 선물 잘하는가 하면 옛날에 가면은 한국에 수저 세트 오. 일단 뭔가 하면 한국 같은 수저가 숟가락이 없어요. 네. 그다음 젓가락이 쇠로 된 젓가락이란 건 자기들은 정말 희한하죠, 그죠? 나무 그다음 젓가락만 금도금 이래 된 거 있으니까. 좋죠. 네. 그런 걸 선물해 줍니다. 그 중국말도 한국말 똑같은 게요. 티에파완 철밥통, 철밥통이라고. 예, 그 뭔가 하면 앞으로도 중국 사람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먹기 위해서 내 먹는 도구가 숟가락 젓가락 아닙니까? 이게 부러지지 마시옵소서. 철통같이 앞으로 돈 벌고 많이 사십시오라는 의미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딱 쇠로 만드는 걸 선물한다. 이게 금색 도금까지 해갖고 말로만 그렇게 해줘도 필요 없다 하더라도 네. 그 두 분 세트 딱 부부 거 세트로 또 두 세트 갖다 줍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그냥 달랑 줘보세요. 우리는 이런 거 안 쓰는데 이러죠. 말이라도 포장을 해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 해줬을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담배, 술, 네. 그다음에 차를 권할 때는 그냥 그 쉽게 그러니까 큰 저항 없이 실수 안 하고 줄 수 있는 선물인데 그걸 구하더라도 이 차는 전라도의 선운사에 계신 어떤 고승께서 스스로 뒷산에서 뭐 그냥 동서 녹차 갖다가 그냥 다 줘도 갖다 붙이는 그렇게 거예요? 얘기를 해갖고 스토리텔링에서 붙여주면 네. 훨씬 의미 있는 그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뭐랄까 의미도 있으면서 좀 맥힐 수 있는 좋은 선물. 사장님은 주로 뭐 어떤 선물을? 저는 이제 주로 스타킹. 스타킹. 예. 한국 스타킹. 국산 스타킹을 많이 선물했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러시아 쪽에도 그렇죠. 많이 나가는 그거였어요. 왜냐면 다리긴 애들이 신으면 이게 신축성이 좋거든. 그 다른 나라 스타킹은 이게 올이 이게 잘 나간대요. 네. 근데 국산 스타킹은 빨아도 신잖아. 외국에서는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네. 한 번 신으면 대부분 올이 나가는 거예요. 오래 못 견디고. 근데 한국 스타킹은 여러 번 빨아 신어도 올이 안 나가고 유지가 잘 된대요. 한국산 국산 스타킹을 젊은 여성들한테 선물하면 요것도 상당히 좀 맥힌다. 남자한테 예. 저도 네. 근데 그 탄력은 너무 비싸더라. 비싸도 10,000원이 비싸다. 넘더라고. 하여튼 스타킹 선물도 상당히 네. 잘 먹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 그대로 소영이 말대로 어떤 특산이 있고 그쪽에서 없는 것이고 신기한 것이고 여기서 설명을 잘 붙여서 포장할 수 있다면 뭐든지 선물은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위험한 거는 선물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더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건 정말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무슨 선물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선물하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좋게 이야기 막 그러냐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걸 선물로 주다니 상상을 못하는 그런 걸 선물로 주면 그건 곤란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송 작가님이 선물해주신 그 녹색 모자. 모자. 녹색 이런 모자, 것들. 뺨 맞은 거, 네. 그건 그죠. 우리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금기로 갈 수 있는 선물도 한번 하나씩 짚어봐야 되겠어요. 일단 뭐 예나 지금이나 전통적으로 절대로 선물하면 안 되는 게 종이죠, 종. 종. 네. 땡땡. 땡땡땡 종인데 중국말로 종이라 그러면 우리 땡땡땡 에밀레 종 할 때 종도 종이지만은 시계도 종이라 그러죠. 네. 중국에는 시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에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시계. 우리 손목 시계라든지 회중 시계라든지 반지 시계는 뼈. 그리고 벽에 붙여놓고 보는 일명의 우리 괴종 시계. 네. 그것도 괴종이라죠. 한국말로 괴종. 네. 종. 그런 시계를 종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벽시계는 선물하는 거 아닙니다. 탁상시계도 마찬가지고. 그건 절대 선물하지 않습니다. 중국말로 선물하다는 때는 주다 개를 쓰지 않아요. 송. 네. 선물하다가 송이거든요. 그럼 시계를 선물하다 중국말로 하면 송종. 송종 같은 발음이 있네요. 송종 뭐죠? 에고 이제 가면 너 이제 임종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네. 사실은 죽어갖고 보내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말로 뭐랄까 그게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내가 니한테 자 시계나 받아라고 개중시계를 던졌다. 뭡니까? 너 죽이겠다 소리거든. 한국 사람들 옛날에 왜 생각해보세요. 사무실 하나 뭐 개업을 한다. 조그만 네. 뭐 하나 사무실 하나 열어도 뭡니까? 벽시계 사가지고 축 발전이라고 발전. 갖다 그러죠. 맞아요. 그거 중국에서 했다가는 난리 나는 겁니다. 죽어요, 죽어. 제가 실제로 그랬던 걸 알고 있는데, 그랬던 분은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사업하던 스타일 그대로, 네. 우리 보면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추 달린 네. 알시계, 그 큰 거, 소리 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 엄청 큰 거. 그 큰 시계를, 실제 남의 회사 그 개업식에다가 선물로 중국에다 해서, 보낸 거예요? 아니, 현관에다 딱 세워준 거야. 뭐랄까 남의 경사에 와가지고 뭐 너 죽어라 하고 막 그냥 뭐 이 회사 망해란 얘기야. 이 회사 그쵸. 송 좀 끝내버려라. 어.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처럼 개업시계로 벽시계나 탁상시계 보내는 위험한 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저는 이게 아무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또 고집이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있냐 요즘 세상에. 하지만 그 사람들 뼈에 박힌 그 문화라는 거를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웃기는 게 벽시계 자체가 거의 없어요. 가보세요. 진짜 그렇네. 중국에 가시면은 한국은 진짜 그렇네. 벽시계라는 걸 선물을 많이 하죠. 중국 사람들이 벽시계가 필요한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내가 시계 이렇게 보면 시간 알 수 있거나 요즘 핸드폰이니까 이렇게 보면 시간 알 수 있는데 네. 벽시계를 걸어놔야 될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중국 가서 벽시계 찾기 한번 해놓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거리부터 상점부터 아마 찾으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모바일 시대가 들어서기 전에도 벽시계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 쇼핑몰 같은 거 짓게 되면 네. 개중에 이제 우리 옛날 빅벤처럼 거기에다가 시계를 걸거나 그 시계탑 같은 거를 세우는 데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밑에서 안 만나. 그리고 그런 시계들은 일단 소리가 안 나요. 종소리가 안 나요. 종이 있잖아요. 우리가 괴종이라고 하는 건 소리가 땡땡 나는 걸 가지고 종이라 그러잖아요. 간혹 시계들이 보이는 시계탑이나 이걸 그 건물 안에 시계를 외부에 노출시키는 구조물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더라도 소리를 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소리가 나는데도 있긴 했어요. 지금부터는 광고 타임입니다, 여러분. 남성 패션의 꽃은 넥타이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댄디보이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잘 맨 넥타이는 삶에서 성실함의 첫 걸음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목을 조이는 넥타이는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풀고만 싶은 물건이죠. 하지만 전혀 새로운 개념의 넥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쉽고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넥타이를 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심지어 넥타이 매는 법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립이 부착된 와이셔츠와 브릿지에 매어진 넥타이만 준비되면 아주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쉽고 간편하며 단정하고 품위 있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안합니다. 일반적으로 넥타이를 매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 두뇌로 가는 혈액량이 7.5% 감소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산소 호흡량이 감소되고 특히 두뇌 회전 능력은 15%나 떨어집니다. 따라서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두뇌 회전 능력을 15% 떨어뜨리는 넥타이를 매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 브릿지는 목을 조이지 않습니다. 이 집중력과 사고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착용해도 갑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덥지 않고 시원합니다. 이 넥타이를 매면 체감 온도가 2도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넥타이를 매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는 거죠. 환경부는 만일 모든 사무실에서 실내 냉방 온도를 2도 올리면 전력 사용량을 17% 줄일 수 있고 약 3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시원합니다. 타이 브릿지는 쾌적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넥타이, 목을 조이는 넥타이에서 목을 자유롭게 하는 넥타이, 타이 브릿지입니다. 목을 조여주거나 답답하거나 전혀. 더운 느낌이 없는 35,000원에 송작가 TV 보고 구매했다고
메모를 남기시는 분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넥타이를 뺏어낸 거예요. 여러분. 홍 작가 개인의 피땀 눈물을. 어떤 미용의 마지막 한 단계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코엔자임 마스크팩 20종 세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인증해 주시면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꼭 보내주세요. 메일 밑에 보이시죠? 자, 그러세요. 근데 그 잡으세요. 상하이 와이탄 거리에 보면은 옛날 그 유럽 같은 건물들이 다 있고 시계탑이 있고 소리가 땡땡합니다. 맞아요. 그거는 프랑스 조차지였죠. 프랑스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그럼 중국 홍콩에도 사람들이 지은 게 시계탑 있죠.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 막 하고 많이 하죠. 유명한 그죠? 그거 저 밑에 뭐 무슨 공원입니까? sen공다이도 그쪽에 연인의 그래 시계탑도 있죠. 그거 영국 사람이 지은 거거든요. 영국 조차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지은 건물에는 시계탑 같은 게 보여도 중국 사람들이 바로 현지에서 건설한 그런 데서는 시계탑이란 게 그다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보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고 자, 잘 없고. 시계는 지나가고 그럼 두 번째 선물. 네. 하면 안 되는 거. 금기 네. 선물로 있는 게 사과라 아니 그 배라고 그래요. 배. 배. 아, 예, 배. 배도 안 돼요. 배는 선물이라기도 합니다. 참 한국 배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으니까 솔직히 네, 그건 저도 달달하니까, 동감입니다. 네. 중국 사람들 한국 배 이만한 거 있죠. 얼굴 머리통만한 거. 그거 한번 배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지만 깎아 먹어보면 기절합니다. 정말 나이스 원더풀하고 난리가 나는데 옛날에 대만이나 중국 여행 갔을 때 배를 한 서너 개를 갖고 가면 그걸로 그 동네 과일이랑 박스채로 바꿔 먹었다는 그런 그 전설 같은 얘기가 그래요? 있어요. 전설이 너무 아니고 맛있어서. 이거 제 경험인데 지금은 저 농산물 함부로 못 가져가니까 네네.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 90년쯤 되겠네요. 제가 타이완에 우리 진짜 머리통만한 배 네. 있죠. 그거를 한 10대 개 가방에 넣고 그 사람 쫓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수밀도. 네. 왜 털난 복숭아인데 손으로 싹 까도 껍질 벗겨진 거 있죠. 말랑말랑한 거. 네. 그거를 거의 진짜 손오공 서유기에 나오는 먹으면 불로 장생하는 복숭아처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 게 없거든요. 복숭아라는 게 우리 천도 같은 거 있죠. 먹어봤자 시큼한 거 네. 그밖에 자두 없으니까 같은 네. 그런 복숭아.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막 한 가방 들고 왔고 그쪽에 교장선생님 갖다 줬는데 아마 제가 막 받은 용돈에 그게 올 때는 저 벤츠 불러가지고 공항까지 저 차를 보내주더라고요. 와. 그 길쭉한 차 있죠. 저 길쭉한 차 태어나서 처음 타봤습니다. 배는 아까 언어에 유일했죠, 그죠? 중국말로 배는 리. 네. 그럼 배를 나누다, 배를 함께 먹다, 배를 갈라먹다는 펀리. 중국말로 이별하다, 생이별하다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배를 사갖고 야, 배 먹자 이라고 같이 먹는 거는 무슨 말이냐? 이 사람, 이별하자. 엄마 드라마에서 그럼 분명히 이 두 사람 나중에 헤어진다. 복선이 깔리는 네, 거죠. 복선이 깔린다. 특히나 그 한국처럼 배를 이렇게 막 사과 뭐 연애 잘한다고 사과 가르치 쫙 쩌게 갖고 둘이서 나눠 먹었다.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배를 같이 먹다, 배를 공유하다는 말은 정말로 펀리. 네. 이 헤어지다, 생이별하다도 펀리. 그래서 배 먹을래 하고 배 주는 자체가 기분 나빠져. 그러니까 선물로 배를 안 하죠. 그 반대의 의미로 선물하면 좋은 게 사과라 그래요. 사과는 핑구어인데 그 핑자 안에 그 평화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라고 얘기할 때 핑구를 사과를 선물하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뭐 사과를 근데 선물한다고 좀 웃기는 거고. 근데 어찌 됐거나 배는 주는 거에 대해서 그닥 네. 조심해야 된다. 예, 맞아. 배는 중상. 그런 선물하는.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그 다음이 우산이라고 그러죠.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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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산은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하는데 중국 전통입니다. 전통적으로 중국말로 우산을 갖다가 싼이라 그래요. 싼. 네. 위산, 싼이라 그러는데 산자가 흩어지다 산. 우리 산산이 할 때 산자 있죠. 네. 깨어질 산자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우산을 선물하면 둘이서 헤어지게 된다는 약간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달라요. 요즘은 또 젊은 세대들이 옛날에 그 우산에 있을 만큼은 우리 종이나 이런 거는 똑같지만은 우산에 있어서는 또 중국 그 젊은 세대들이 이거는 보호의 의미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우산 안에서 이렇게 연인끼리 하면 보호해준다. 좋다라는 그런 도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어쨌든 우산은 선물하지 않는 똑같은 발음이 있어요. 우산하고 우산도 싼이지만 중국말로 싼 네. 헤어지다 깨지다는 아, 네. 중국말로 온 가족이 헤어지고 우리 전쟁통에 생이별하다를 치리 저산에 납니다. 마누라는 떠나고 자식들은 싼 흩어지고 싼 자가 싫거든요. 리자고 싼 자는 싫거든요. 네. 그런데 싼 자 발음이 우산도 싼이지만 여름에 많이 쓰는 부채도 거. 싼이죠. 부채도 싼지. 싼인데 부채 자체도 약간 뭐랄까 선물을 하면은
해야지. 해준다. 뭐.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게 선물을 하는 게 그 물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용어, 의미에, 예. 네. 예, 그 용어에 대한 말장난으로 그렇죠. 이어지는 언어에 거거든요. 대한 거죠. 그리고 꽃 같은 경우에도 매화 그러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화평이 없는 거잖아. 매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매화, 메이어. 어. 메이어허. 자, 그다음에 또 보세요.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거. 중국 사람들 선물이나 아니면 아주 뭐 집에 그런 상스러운 그림 중에 박쥐가 많이 나와요. 박쥐요? 박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박쥐라면 배트맨 많이 내는 뭔가 좀 어두운 거 아닙니까? 네네네. 물론 우리 같이 황금박쥐 시대는 빼고 박쥐라면 약간 침침한 그런 건데 뭔가 좀 이상한데 괴기스럽고 근데 중국말로 박쥐가 비엔푸거든요. 비엔푸. 그걸 중국말로 발음이 똑같은 게 비엔푸. 복으로 변한다. 모든 일이 복으로. 오늘 교통사고 당했지만 이것도 비엔푸. 복으로 변한다. 인생망사 세웅지마. 혹은 요번에 뭔가를 하는데 그것도 다 비엔푸. 복으로 변하리라. 그 박쥐라는 말은 모든 게 좋고 나쁘고 어떤 일이든 다 결국은 복이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그림에 이런 거 박쥐를 많이 문양을 박는단 말입니다. 오. 그것도 언어 유희겠죠 일종의. 갑자기 박쥐라 그러니까 광주에서 먹었던 박쥐탕이 생각이 나네. 네. 박쥐 탕이요? 네, 박쥐탕인데 삼계탕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크게 부담을 가질 게 아닌데 문제는 이게 생긴 게 박쥐를 통째로 삶아놔요. 날개가 막 이따만큼. 그리고 이거 이제 나중에 이거를 벗겨서 먹는데 그 날개 막 있잖아. 아니 그걸 입 대고 그냥 쭉쭉쭉 빨아먹는 거야. 근데 고기가 그렇게 부드럽고 향긋하고 맛있어요. 향긋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박쥐들이 주로 과일만 먹는데 과일만. 그러니까 주로 과일을 따먹거나 특히 무화과나 어떤 부드러운 열대 과일들을 따먹는 그 종들이 있답니다 따로. 그래서 그것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탕을 끓여놓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 근데 그걸 먹는 의미가 맛도 맛이지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 박쥐를 먹음으로 인해 갖고 내가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는 거야. 그런 의미를 거기다가 또. 그런 의미를 거기다 담으니까 박쥐가 말하자면 이걸 운을 좋게 하는 보신도 보신이지만 운을 변화시켜주는 요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중국에 가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인가요? 아니면 좀 이게 남방 고가의- 지역, 남방 지역이나 복권 이쪽에 가면 네. 박쥐 많이 먹어요. 아 그렇구나. 네, 종류별로 많이 먹고 이 똥을 많이 쌓아놓으면 이게 구한호 비료가 되거든요. 최고 고급 비료로 쳐요. 그렇게 영양가가 많아요? 먹는 게 일단 약재로 되게 사람도 고급스럽거든. 먹어요. 그래서 그 똥 자체를 이제 먹기도 먹지만 화장품 원료로 쓰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또 매입이 되기도 합니다. 향이 좋아요. 그때 콜라 네. 향 난다고 네. 한번 맡아보고 싶은데요. 눈 감고 앞에서 저 사람 보고 탁 이만큼 갖고 맡아보면 속이 시원해진다. 청량감이 든다 그러죠. 향료로도 이용되죠. 네, 향수로도 쓰고 천연 화장품으로도 이 크림이나 로션 같은 걸로 쓰는데 여러분 박쥐독을 써요. 여성분들이 쓰는 향수의 주원료를 보면 아마 전부 다 아마 열십자로 뒤로 아마 기절하시지 않을까요? 대부분이 분뇨에서 나오죠. 다음 선물로 금기로 되는 거. 네. 가위, 가위. 칼, 예. 그다음에 침, 침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샴푸 찌르는 펜슬 형태. 같은 거나 하여튼 끝이 뾰족한 거. 뾰족한 거. 예, 그런 거를 선물하게 되면 일종의 복수의 징표처럼 보여질 수 있기 너를 때문에 찌르리라. 네, 그거는 선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거 하나 또 생각났다. 거울. 거울 찡즈. 예, 거울은 중국말로 찡즈죠. 찡즈. 발음 말은 비슷한 거 있죠. 진즈, 금지. 금지라는 말하고 발음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거울도 선물 좀 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한테 거울을 선물하는 거는 굉장히 큰 모욕이래요. 그래요? 너 너무 못생겼어. 거울 좀 보고 거울 살아라. 보고 반성 좀 해. 나 이런 뜻이 받은 되기 것 같은데? 때문에 양면 거울 받을 게. 그 중국 사람한테서 받았으면 기억은 정확히 안 굉장히 나지만. 심각한 거지. 너는 어허. 얼굴 양쪽이 다 못생겼어. 지금부터는 광고 타임입니다, 여러분. 제 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포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음.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자라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아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러세요. 디테일 갔던.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너는 어허. 얼굴 양쪽이 다 못생겼어 이런 네. 뜻이잖아. 사람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 아까 우리 종이나 배라든지 그런 거 특히 그 녹색 모자 그런 걸 넘어서서는 뭔가 요즘 많이 순화되어 굉장히 있어요. 바뀌고 있는 주장이 예를 들어 손목시계 있죠. 네. 손목시계는 원래 선물 그것도 안 하는 거였거든요. 손목시계도. 손목시계 뼈예요. 뼈. 뼈가 느낌이 뭔가 하면 뼈즈. 이 뭐랄까 이거 몸 파는 여자들. 사창가 여자들 뼈라 그러거든요. 몸 파는 여자들을. 그 뼈자니까 연인 사이에 특히 선물 안 하죠. 근데 요즘은 뭐랄까 뭐 연인 사이에 선물을 또 하거든요. 좀. 참 문화가 약간 바뀌어가는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바뀌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진짜 옛날 이야기지 하고 바뀌는 부분도 있고 절대로 안 바뀌는 부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면 안 될 게 수건입니다. 특히 수건? 손수건. 근데 색깔도 하얀 거. 우리 옛날에 그 하얀 손수건 하얀 뭐 노래도 있었죠.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 생각 해가지고 또 노란 손수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노란 손수건은 그 흔드는 드라마 거고요. 하나? 하얀 손수건은 매다는 거예요. 네. 노란 소수가는 이 양반이 트로트 상당히 좋아하네. 노란 이야기에 나오는 손수건은. 거고. 우린 포크송이었는데 흰손. 그 태진아의 노란 손수건 이게 이제 손수건 노래가 있지. 갑자기 뭘로 튀는 거야? 근데 하얀 손수건을 선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수건을 선물한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수건 자체가 가지는 게 눈물, 이별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구두 선물하면 헤어진다는 의미처럼 이제 상대방한테 손수건이나 이런 걸 선물하게 되면 이별을 통보하는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손수건이란 게 있잖아요. 네. 손수건이란 게 원래 한국에도 중국에도 없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오. 원래 옛날에 손수건이란 게 어디서 사실은 났는가 하면 이거 참 가슴 아프지만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아 영국에서 온 게 아니고? 영국에서 나왔지만 이 동양에서는 영국하고 일본이 뭔가 비슷한 부분이 많죠. 한국에 중국에 이 손수건을 퍼뜨린 거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뭔가 어떻게 휴대하는 걸 좋아해. 조그맣고 그 손수건을 일회용처럼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손수건 우리 어릴 때는 학교 손수건 안 가져오면 우리 검사했어요. 왜 일본 문화지 그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근데 뭐 그러면 손수건을 안 가져오면은 야단 듣고 가방 안에 타올 넣으면은 야단 듣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주머니에 요만큼 티슈 3장짜리 석 넣고 다니면은 오케이 됐다라고 내 가방 안에 두루마리 화장지 들고 다니면 미친놈이라고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손수건 자체가 약간 뭐 중국 사람들한테는 별로 펴지지도 않고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 손수건이라는 단어 자체도 잘 안 쓰는 선물을 해줬다 사실 이게 뭐지? 뭐에? 왜 걸레하기는 선물하는 너무 이유가 얇고 뭐지? 유리창 닦기는 좀 그렇고 귀찮고 뭐 차라리 뭐 싸기에는 뭔가 좀 적고 왜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별 효과도 없거니와 그다지 의미도 좋지 않게 두니까 막 그다지 선물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적합하지 생각을 않네요. 합니다. 자 이제 뭐 대충 물건을 이 정도 해봤으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심화 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사람들한테 물건을 줄 때는요 짝수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네, 좋아요. 홀수가 아닌 짝수로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짝수라고 하면 2, 4, 6, 8, 10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 피해야 될 게 4입니다. 네, 네. 네, 사자는 죽음을 상징하는 스자하고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 세트를 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를 사야 돼요? 보통 6개 여덟, 하장. 여섯 2개 개. 아니면 6개를 사야 되는 거죠. 아니면 8개를 사야 됩니다. 8개는
또 4, 이렇게 뭐 아니 그게 아니라 8개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8개는 발전한다. 뭐 파사. 일어선다. 이 파사. 바의 의미하고 같이 있기 한국말로 때문에 한때 유행하던 말 있죠. 우리 피었다. 야 요새 걔 피었다 완전. 폈네 완전히 인생 폈네 그러죠. 그 중말로 그 파라 쓰면 되니까. 타파라. 그러니까 중국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8인데 중국의 닭이의 잔이 몇 개예요? 그때 이거 우리 차 하면서 잠깐 했었던 것 네, 같아요. 중국 닭의 잔은 6개입니다. 잔이. 네. 한국은 5개예요. 한국은 오행을 다 갖춰야 되니까. 중국은 6개가 오행이 6개 하면요. 8개인데 잘못 나누면 사사가 되니까. 네. 그럼 왜 홀수는 짝이 안 맞잖아요. 짝이 안 맞으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짝을 맞추니까 6개를 딱 가졌는데 6개가 또 려려 다순 아주 유창하게 순조롭게 자른다. 리우하고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 6개를 자르는데 잔이 하나 깨져요. 그럼 몇 개입니까? 5개죠. 네. 5개면 하나가 짝이 안 맞네. 그럼 또 하나 깨버려요. 그럼 몇 개예요? 네 4개네? 4개니까 뭡니까? 죽는다고 발음 네. 똑같네. 그래서 또 하나 깨버리면 몇 개입니까? 3개죠. 개. 또 깨버리면 결국 자리 2개 남는 거예요. 하나를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겁니다. 제가 중국 사람들이 말할 때 선물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선물이 제가 그러니까 2개 아니면 6개 같아요. 8개도 좀 부담 가고 많이 살라니까 좀 부담 가잖아요. 솔직히. 10개도 좋아요. 10개는 왜 시천시메이 가질 거 다 가졌다. 10전 10미. 그래서 중국에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1번이 돈 버는 게 최고조니까 8하고 두 번째가 9. 9 오래 간다. 네. 지우 9하고 그다음에 순조롭다. 유. 리우 그다음에 류는 이제 흐른다는 네. 뜻이 있기 네. 때문에 다 가진다. 10전 10미 10. 그럼 4가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오래 가면 좋은 게 뭐죠? 술하고 또 뭐가 오래 가면 좋습니까? 차. 사랑. 사랑. 그래서 2009년 9월 사랑이 9일 아주 몸에 배 있어가지고 2009년 9월 사랑꾼. 9일 9시 9분 9초에 중국에서 혼인신고한다고 사흘 전부터 밤새고 텐트 치고 기다려가지고 그날 중국 대혼란이 났죠. 물론 하중을 그래도 다 못 받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대형사고 난 게 2010년 10월 10일 10시 10분 모든 걸 다 가진다 해가지고 그날 아예 사흘 전부터 우리말로 하면 공무원들이 전부 비상근무를 해가지고 아예 막 인원도 5배로 늘려갖고 그거 다 받아냈죠. 그 앞에 또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은 언제입니까?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 8분 8초에 빵 올리고 시작했죠. 똑같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중국 사람들한테 선물할 때는 그 소장님 말대로 네. 홀수 선물은 가능하면 하지 마라. 짝수로 해라. 물론 우리 앞에 했던 우리 거북이 모양의 형태는 어떤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네. 뭐 그런 거 당연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십장생 때문에 거북이 모양 잿더리 담배함 이런 거만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거북이가 좀 좋은 의미로 쓰이죠. 한국에는 거북이는 장수의 장수의 장수로 의미로 쓰이는데 쓰이니까. 중국에서는 중국의 그게 거북이는 이제 바로 앉아. 성기로 쓰이는 거지. 아니요 이거 바로 이거 누구? 이거 머리 녹색 왜 이렇게 모자 쓴 좋아해? 사람. 왜 이렇게 좋아? 아니 그 의미야. 중국에서의 거북이는 성기로 남성의 성기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비슷한 경험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지금부터는 광고 타임입니다, 여러분. 퓨어 부스터. 사실 제가 자동차 매니아잖아요. 이 앰퓨어 부스터를 좀 적극적으로 밀고 싶어요. 요거 2개를 이제 한 세트로 해서 배송을 해드리는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게 노후된 차들 15만 킬로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이런 대단한 효과를 가진 제품을 제가 선전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앰퓨어 부스터를 넣었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배상물 보험이 들어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3억이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는 1억인데. 그래가지고 또 잘못했네. 송 작가 덕분에 배상물 보험 가액이 3억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보험은 15년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타간 사람이 없다니까. LPG 차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수소차는 안 됩니다. 요거 한 개를 연료 한 번 넣을 때 넣으시고요. 2회차 정도 연속으로 넣으시면 한 3, 4천 킬로 한 달 정도 타시는 데는 연비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차도 넣어도 되나요? 예. 당연히 넣어도 돼요. 직수입한 모리스
라고 하는 미국 정품이고요.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에서 인정을 받고 사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소기업 하나를 살려서 키워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제품으로 강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 파급력이 큰데? 저도 그 비슷하게 우리 작가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죠 지금. 거북이 그림이 들어있는 어떤 뭐라 그러지? 갑이 있었어요. 갑. 네, 함. 함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물을 받은 거야. 그 사람이 중국인한테요? 아니 중국인한테 누가 그 선물을 한 거야. 아. 그래서 기분이 나빠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거북이 아니다. 이거 현무라고. 한국에는 이 북방 남방 이 사방을 지키는 그 사방 신이 있는데 이 현무는 식물이고 거북이를 닮았는데 절대 거북이 아니고 정체성을 바꾸고 그렇죠. 요거는 이름이라고 그래야지 뭐. 그래야 그게 넘어가니까. 그건 자기들도 통하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 내가 그거를 주고 나서 이거 성기구 같은 거 담아놓으세요.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이거 현무다라고 우겨갖고 넘어갔던 얘가 저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 이 팁을 가르쳐 주냐면 선물을 아무리 잘해도 요 숫자와 색깔의 상관관계 지난번하고 좀 연결이 있는데 네. 요걸 잘못 뭉개버리면 다른 의미로 오해될 수 있으니까 녹색과 황색, 백색, 검정색 피하고 숫자 4 피하고 홀수 피하고 6, 8, 9 안에서 계산을 해갖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맞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그 문화적인 팁을 세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중국에 추석 때문에 항상 먹는 거 아시죠? 월병이요? 월병. 네. 월병은 원래 홀수로 안 팝니다. 짝수로만 두 개씩. 팝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혼자 쓸쓸하게 혼자 먹어. 짝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항상 짝수로 팝니다. 월병을. 홀수로 예를 들어 월병 3개 주세요 라면 그거는 벌써 중국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죠. 3개요? 이랍니다. 월병 하여튼- 하는 데 가면 진짜 맛있어요? 예, 월병도 여러 가지 맛이 있으니까. 네, 고기 어떤 월병도 맛이냐에 있고. 근데 따라서. 요즘은 월병을 월병으로 값으로 파는 게 아니고요. 월병 포장지로 팔기 때문에 월병의 케이스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물로 월병 값을 비싸게 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맛으로 먹는 사람보다는 요즘은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옥이나 금으로 만들라고 케이스를 해서 억대 월병을 만들어 선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월병을 꺼내면 어떤 형태로 케이스가 있든 딱 열어보면은 항상 짝수로 포장이 따로 돼 있어요. 2개 이런 식으로 짝수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옛날에 월병 살 때는 항상 그 짝수로 사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오면 월병 몇 개? 6개, 8개 달라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옛날에 그 중국에 추리 소설도 있었어요. 누가 월병을 사갖고 월병 5개 주세요. 그러니까 월병을 5개 안 판다고 난 5개 달라고 하니까 왜 그런 짓을 하냐고 5개 갖고 자기는 사가죠. 그리고 5개 사가지고 2개 나누고 마지막에 자기 연인과 1개를 나눠 먹겠다고 자기는. 그런데 그 월병 5개 얽힌 5명이 살인사건이 나서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소설에 있었어요 옛날에. 중국 소설이요?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좀 힘들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 문화를 모르는. 문화를 모르니까. 영화를 숫자 봐도 살인 이해가 안 사건이 되고. 된 거지 결국은. 그래 월병을 5개 사간 놈이 누가 있냐. 웬만하면 중국 사람들은 홀수를 싫어한다. 홀수를 싫어하는데 특히나 음양으로 치면 홀수가 양입니까 음입니까? 홀수가 양이죠. 양이죠. 태어났으니까. 네. 그죠? 그러면 1, 3, 5, 7, 9 중에서 제일 센 놈이 누굽니까? 9, 그렇죠. 그러면 9가 제일 세죠. 남자가 양입니까 음입니까? 양, 그럼 남자가 양이 양을 보면 칼이 칼을 보니까 안 좋겠죠. 중량. 그럼 제일 안 좋은 게 9죠. 네. 음력 9월 초 아흘에 음력 9월 9일 남자들은 전부 다 안 좋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액을 피하라. 칼 피하라 해가지고 나온 게 양이 2개 중첩됐다고 중양절. 중양절. 예. 그러면 중양절에는 뭐 해야 됩니까? 산에 올라갔고 액을 피하기 위해서 수유나무를 머리에 꽂고 가만 산에 있다가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절 음력 9월 초하루에 뭡니까? 제일 많이 핀 꽃이 뭡니까? 국화거든요. 그럼 산에서 실컷 보는 게 국화꽃이에요. 그래서 그때 따온 국화꽃 심심해서 따온 국화꽃하고 술을 담갔는데 그다음에 그걸 들고 왔고 마시는 게 국화수유가 되는 거고 머리에 수유 꽂고 국화 감상하다가 술 마시다가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래야 애기 달아난다고. 영화에도 나오는데 아마 저 옛날에 황후화. 네, 예. 그때
만청진다의 중양절, 네. 황진자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중양절 하루 동안의 이야기죠. 하루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루의 길게. 이야기. 시간 두드리면서 나오잖아요. 중양절 아침이 되니까 뭡니까? 옷 갈아입고 머리에다가 수유 딱 꽂고 옷 입고 밖에 나니까 국화로 쫙 물들이고 결국은 나중엔 그놈의 정권 싸움 때문에 안에 국화가 다 피바다가 되니까 그것도 삭치고 국화 또 새로 싹 깔죠. 그죠? 예, 그런 마찬가지죠. 그런 숫자에 담긴 의미가 숫자에 네, 중국에서는 많다는 여러 가지인데 거예요. 양수는 그다지 길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조딩이를 잘 네. 놀리느냐에 따라서 설명을 하긴 하요. 우리 한마디 말로 친장비 갚을 수 있다는 게 한마디 말로 이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고 그 말 한마디 아끼다가 그냥 야 이거나 해라 하다가 뺨 맞는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팁. 네. 그러면 선물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가? 오늘의 요 한마디 용어를 이제 증거가. 오늘 네. 배워볼 자,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요 얘기를 배우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어디 가서 선물 줄 때 실수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격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얼마짜리야? 이렇게 좀 있어 아니 좀 그 쿨한 척 하는 애들 어디다 주셨다 이러고 준단 네. 말이야. 이거 싼 거예요라고 준단 말이야. 부담 갖지 말라고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격을 깔아놀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선물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거 귀한 거예요. 라고 말을 붙여가지고 선물을 주는 것도 이건 얘기의 결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맞게끔 자 작지만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예의 바르게 선물을 줄 때 할 수 있는 영어 뭘까요, 선생님? 네, 자 우리 항상 우리 아재 중대업에서는 뻔히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거는 절대로 안 하죠, 그죠? 네. 두 가지를 합시다. 我的心意 어때요? 我的心意 내 마음입니다. 그 속에는 내 정성으로 준비한 겁니다. 약간 간질간질한데 아, 이거 예. 내 마음이야. 이거 좀 간질한데? 되게 멋진 근데 한말로 말을. 내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 정성. 네, 제가 준비한 정성입니다. 그럴까요? 네. 그런데 원래 是我的小心意 이래야 되는데 다 빼고 간단해요. 아주 천천히 我的心意我的心意 예. 자, 근데 여기서 하나인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있고 선물 주고 인사만 꼭 보고 눈만 깜빡여도 그렇죠. 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뇌물 문화에 홍보 문화에 많이 빠져 있어요. 선물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를 배우려고 그랬더니 안 받겠습니다를 배워야 되는군요. 아니요. 위험하니까. 다 배우죠. 감사히 받겠습니다는 시에시죠. 당연히. 제시하면 끝나니까 그건 다 너무 되는 쉬우니까. 건데 거절할 때 싫어, 뭐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다 정중히 똑같습니다. 거절하는 요걸 법. 합시다. 자, 시에시에는 똑같이 붙여야 되죠. 노 땡큐를 했잖아요. 네. 자, 시에시 먼저 합니다. 시에시. 谢谢 다음에 세 글자예요. 신링러. 心领了 신링러. 자, 이거 뭐냐? 마음심자예요. 네. 링은 영수증할 때 영자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마음만 아, 받겠습니다. 너무 멋진 예. 표현이에요. 자, 신링러. 제 마음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도 됩니다. 그건 거절이란 말입니다. 예? 자, 그 마음 제가 받겠습니다 말은 중국말로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만 예. 받겠다. 자, 먼저 시시합니다. 시시. 谢谢. 그 다음에 신링러. 心领了 예, 내 마음은 영수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줄 때는 내 마음입니다. 我的心灵.我的心意 그리고 받을 때는 셰시하고 먹든가 네. 못 먹겠으면 실링러 해서 거절하시라고. 정말 오늘도 꿀팁이네요. 중요한 팁 하나를 잊어먹었네요. 저만 드릴 수 있는 특별한 팁인데 중국 애들한테 선물을 주는데 중국 애들 중에 부자가 너무 많아요. 뭘 줘도 이게 그냥 안 먹혀. 별로 안 맥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한테 줄 때는 예술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고가의 미술품들이 많이 거래되고 이게 암시장에서 막 가격이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술품에는 가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중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뭐 현대 미술을 하거나 뭐 고대 좀 이름이 있었던 서예가나 문필가 서화가 좋아요. 그림이 있는 서화나 아니면 현대 미술 작품 같은 것들을 좀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할 때는 요런 예술 작품이나 어떤 도자기 같은 요런 부분 조각상 이런 것들을 선물하게 되면 가격에 상관없이 그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작품도
그래 딱 봐서 뭐 좀 그 있어 있어는 보인다. 보여야지. 너무 형편없으면 그런데. 나머지 반은 입으로 떼야죠. 예. 그러니까 그쵸, 입으로. 예. 그러면 막 아까 얘기한 이 작가가 지금 한국의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계에서 막 뜨고 있는 작가라고 막 그거 붙이는 건 뭐 한데 하여튼 돈이 많은 사람한테 줄 때는 정가를 매길 수 없는 거를 주면 이걸로 해결할 수 그것도 있다. 괜찮네요. 라는 팁을 꿀팁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재 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